옛날 옛적 파리의 골목길에 르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르네는 매일 아침마다 할머니의 빵 가게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파리의 숨겨진 구석을 탐험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신기한 이야기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의 할머니는 특별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바로 전설의 금빛 바게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게트는 사라진 지 수백 년이 지나 파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바게트를 찾고자 했지만 실패했었습니다. 하지만 르네는 용기와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르네는 우선 루브르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고대 문서들이 소장되어 있었고 그는 그 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그의 탐정을 돕기 위해 오래된 지도를 주었고 그 지도는 보물의 첫 단서가 박물관 근처에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을 돌아다니던 중 그는 오래된 그림 뒤에 숨겨진 작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미로 같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르네는 그 어두컴컴한 통로를 지나면서 여러 고대의 장식품과 조각들을 지나갔고 마침내 빛나는 방에 도착했습니다. 방 가운데엔 천사 같은 여신상이 있었고 그 발 아래에는 황금의 룬 문자로 새겨진 바게트 모양의 조각이 있었습니다. 르네가 조각을 만지자 방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밝은 빛으로 물드는 듯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어느새 할머니의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마법의 바게트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할머니에게 가져다 대었고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바게트를 구웠습니다. 그 냄새는 파리 전역에 퍼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파리는 전설의 바게트로 유명해졌고 르네는 탐험가로서의 인생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파리의 구석구석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빵집은 사랑과 따뜻함으로 가득한 곳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깊은 숲속에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로에로 햇빛이 수줍게 드리워진 숲속 작은 오두막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클로에는 할머니로부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 각종 약초의 효능과 정령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클로에의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로운 여성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위한 약초를 준비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는 정체불명의 감기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기에 걸려 고생했고 그 속도는 매우 빠르게 퍼졌습니다. 클로에와 그녀의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숲속 깊이 들어가 새로운 약초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숲속 가장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수백 년 된 오크 나무 밑에서 이상한 문양이 그려진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 돌은 마치 누군가 갈아놓은 것처럼 빛나고 있었죠. 호기심에 가득 찬 클로에는 그 돌에 손을 대었고 순간적으로 눈부신 빛이 발산되었습니다. 그 빛이 사라졌을 때 클로에는 할머니와 함께 이상한 세상에 와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꿈속의 나라처럼 신비로웠고 나무와 꽃들이 인간의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는 포르치르 마법의 세계입니다. 클로에와 할머니는 말을 걸어온 나무의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당신들은 왜 여기 왔나요? 라는 질문에 클로에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약초를 찾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무는 그들을 안내하여 그곳에 사는 마법사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 마법사는 마법의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 중 하나로 다른 세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하는 호기심 가득한 인물입니다. 마법사는 클로에에게 여기 찾는 것을 모두 가져갈 수는 없지만 필요한 만큼은 주겠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숲의 비밀을 외부 세계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습니다. 클로에는 약속했고 마법사는 그녀에게 특별한 약초를 건네주었습니다. 약초를 받은 클로에는 할머니와 함께 원래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약초들은 곧 마을 사람들의 감기를 퇴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클로에와 그녀의 할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녀들을 칭송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클로에는 마법의 비밀을 지키며 계속해서 마을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각인되었습니다. 클로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숲과 자연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클로에는 자신이 경험한 마법의 세계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매일매일 자연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았습니다. 어느덧 그녀도 그녀의 할머니처럼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현자가 되었습니다. 클로에의 이야기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여전히 전해지며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전설적인 이야기와 마법의 약초는 마을의 자랑이자 신비로운 역사로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로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모험심이 강하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마을 주변 숲에서 시간을 보내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깊은 숲속을 탐험하던 로이는 나무뿌리 사이에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로이는 손을 쭉 뻗어 그것을 집어 올렸고 반짝이는 물체는 마법의 유리구슬이었습니다. 이 구슬이 단순한 장난감은 아님을 직감한 로이는 곧장 마을의 할머니 마법사의 제자로 알려진 마드모아젤 엘리자베스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구슬을 보고 놀라며 그것이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전설의 유물임을 설명했습니다. 이 유리구슬은 소원의 힘을 가졌다고 전해지며 그것은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을 때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이는 신중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이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소원을 비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구슬을 단단히 쥐고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가진 소원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구슬에서 부드러운 빛이 퍼지더니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로이는 마을로 돌아가 그날의 일을 잊고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마을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밭은 비옥해져 농작물의 수확량이 크게 늘었고 마을의 경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모두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로이는 마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고 그의 소원 덕분에 평화롭고 번영하는 마을에서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법의 유리구슬은 숲속 깊은 곳에서 다시 잠들었으며 언젠가 또 다른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루이는 한 소년의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결국 모든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더욱 빛난다는 교훈을 전해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고요한 마을 프로방스에는 반짝이는 작은 별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별은 밤하늘에 매달려 여러 빛깔의 아름다운 빛을 내뿜으며 마을 사람들의 꿈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 작은 별은 항상 높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픈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별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로 결심하고 별의 마법을 써서 땅으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작은 별이 땅에 닿자 그는 자신에게 새롭게 주어진 다리를 확인하며 마을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별은 사람들이 아침에 활기차게 시장으로 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며 깔깔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토록 가까이서 인간의 삶을 목격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장을 지나다니던 상인과 대화하며 그들이 팔고 있는 신선한 바게트의 향을 맡기도 하고 아기자기한 거리의 풍경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별은 마을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수많은 모험을 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시골길을 걸어가다 친절한 농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그에게 사과 몇 개를 주며 손자와 함께 저녁을 먹자고 초대했습니다. 별은 기쁘게 그 초대를 받아들였고 밤에는 다시 별의 형태로 돌아가 하늘에서 그날의 모험을 회상하며 할아버지의 집 위로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작은 별은 땅에서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의 희망과 소중한 일상적인 순간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꿈처럼 짧게 느껴졌던 그 여정은 사실 거의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낮이 되면 마을 곳곳을 살피고 밤이면 다시 별자리로 돌아가 하늘을 비추는 그의 여정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작은 별은 다시 하늘로 완전히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날 밤 별은 마을 사람들에게 훌륭한 불꽃놀이를 선물로 남겼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형형색색의 불꽃과 함께 작은 별이 저 멀리 무수한 별 무리로 다시 합류하는 장면을 눈물 머금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후로도 작은 별의 추억과 그것이 가져다준 따뜻함은 라프로방스의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작은 별이 지상에 머물렀던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별 축제를 열었고 별은 언제나 그들 위해서 부드럽게 빛을 내려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장소로 간주되었습니다. 숲에는 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사라진 보물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보물은 숲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고 전해지며 찾는 자는 무한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인공 루이는 호기심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모험을 꿈꾸었고 전설적인 보물을 찾기를 열망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숲으로의 모험을 결심했습니다. 루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숲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숲속은 언제나 신비로운 분위기에 둘러싸였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루이는 길을 따라가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다양한 새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소리를 들으며 흥미진진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숲을 걷던 중 루이는 작은 여우를 만났습니다. 여우는 루이를 보고는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여우가 친근하게 다가오자 루이는 안심하고 여우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나는 루이라고 해. 너의 이름은 뭐니? 루이가 묻자 여우는 귀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에밀리예요. 이 숲에 사는 여우랍니다. 루이와 에밀리는 곧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우 에밀리는 루이에게 숲속의 신비로운 이야기들과 그 자신이 겪은 흥미로운 경험들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루이는 에밀리에게 숲속 보물을 찾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했고 에밀리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루이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크고 아름다운 폭포가 있는 곳이었는데 근처에는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돌들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여기가 보물로 이어지는 첫 번째 단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숲속 생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루이는 흔쾌히 도전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숲속 깊숙이 들어가면서 루이는 다양한 동물을 만났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낙엽에 갇힌 작은 새를 구해주기도 하고 물을 걱정하던 다람쥐에게 시냇물을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루이는 숲속 동물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었고 그들은 기꺼이 루이에게 자신만의 비밀을 공유하며 보물을 찾는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루이와 에밀리 그리고 숲속 동물들은 함께 보물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의 협동과 우정 덕분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며 마침내 전설로 전해지던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물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황금 사과였습니다. 황금 사과는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이는 보물을 손에 넣었지만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가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추억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항상 서로를 돕고 함께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이후로도 루이는 에밀리와 숲속 친구들과 함께 많은 모험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더욱 많은 이들이 숲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루이는 숲속에서의 모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답니다.